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위부 김웅태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쇼핑 황금 채널 출혈 경쟁 해법 있나? 지금 홈쇼핑 업체들이 지금 17개라고 합니다. 티커머스까지 합쳐서요. 지금 출혈 경쟁을 자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채널, 앞번호 채널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지금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려감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해법은 없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지금 앞서 제가 17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홈쇼핑 그리고 티커머스 채널까지.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7개 홈쇼핑 채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 TV 볼 때 이제 뭐 재픽이나 해가지고 채널을 막 돌리다 보면은 이제 홈쇼핑 채널이 하나씩 걸리잖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TV를 틀면 이제 뭐 지상파부터 시작해서 이제 24번 이후까지 쭉 보는데 예, 항상 걸려요. 홈쇼핑 채널이 걸려서 홈쇼핑 채널이 참 많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티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데이터 이제 리모컨으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요즘에 이제 리모컨이 다 이제 데이터화 돼가지고 이게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인데 티커머스라 해서 티커머스만 하는 사업자가 5곳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전화로 이제 우리가 구매하고 있었던 이제 TV 홈쇼핑 채널이 이제 7곳인데 그 7곳에서 5곳이 이제 티커머스를 겸업하고 있어요. 네. 겸하고 있어가지고 다 합쳐서 이제 채널이 17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V 채널이 이제 낮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채널이 뭐 100번대, 예, 그렇죠.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스포츠라든지 저희처럼 뭐 주식방송처럼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찾는 채널이 뒤에가 많고 앞으로 갈수록 뭐 뉴스라든지 지상파라든지 그런 채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낮은 번호를 많이 보게 돼요. 그냥 돌렸을 때 걸릴 수 있는 그런 네, 그렇죠. 채널들, 지상파 사이에 있는 그 홈쇼핑 채널들, 네. 뭐 이런 채널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점을 하면 실제로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상품을 팔아도 채널이 앞쪽으로 낮은 쪽으로 가니까 150% 정도 매출이 늘어나기도 하고 완판되고 전판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낮은 번호대에서 이제 채널을 보다 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잠깐만 멈춰봐 하면서 이제 네. 상품 같은 거 또 요즘에는 또 여행 관련된 상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보게 돼요. 저도 하나씩 좀 보게 되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고 싶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주부님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 홈쇼핑, 온라인 쇼핑을 워낙 이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게 되고 채널이 낮을수록 거기에 거의 정비례하듯이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를 올리듯이 입점하려고 하는 업체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떼는 거고 또 그런 수수료를 감당하면서도 입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계속 치열하게 되고 송출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파장되는 그 부가적인 문제가 생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수요와 거죠. 공급의 원칙이에요. 네. 뭐 공급은 제한적으로 있는데 수요가 넘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지금 수수료 경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황금 채널을 확보하려는 그 이유 실적 때문인가요? 그리고 궁금한 건 도대체 이 송출 수수료가 그럼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이 송출 수수료가 앞서 말했다시피 채널 전체가 17개로 늘어나면서 이제 당연히 과거보다 경쟁력이 많이 치열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미터 경쟁력이 치열해진 거를 볼 수 있는 게 송출 수수료인데요. 이 송출 수수료는 이제 홈쇼핑 업체들이 일정 기간 채널을 사용하는 데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경쟁력이 치열해질수록 이 좋은 채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아까 임대료를 예시로 네, 들었잖아요.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외진 지역보다 번화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주 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앞쪽에 채널을 가져야지 이 송출 수수료가 높아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수수료 자체가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사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명확하지가 않는 거네요. 네, 비밀리에, 암암리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군요. 네, 암암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고 그 2017년도에 KT의 이제 신세계 쇼핑이 네. 그 처음 진입을 했을 때 이 SK 스토어가 300억 정도 지불했다 이런 업계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수료를 네네. 이게 네. 그러면 연간으로 아니면 처음에 진입할 때
내면은 뭐 다음 바뀔 때까지 기간이 일종의, 있나요? 예, 주로 계약을 맺을 때는 연간으로 계약을 맺는데 연간 한 300억 정도 냈다 그렇게 업계 측에서는 추측하고 있고요. 근데 이 CJ 옥쇼핑의 그 지난해 영업이익이 1,200억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00억 정도가 이제 1,200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니까 그렇게 크네요.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의 4분의 1 정도를 투자했다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채널이 앞당겼잖아요. 신세계 쇼핑 같은 경우는 네, 신세계 쇼핑 같은 경우는 28번에서 2번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앞당겨진 걸로 아는데 네 2번으로 앞당겨졌고 그러면서 300억을 낸 거예요? 네, 300억을 낸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과연 실적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길래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는지 앞번으로 이것도 궁금한데 과연 실적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 뭐 실탄이라고 하죠. 실탄이 많이 써서 비용이 많아서 뭐 안 좋아질 것 보이지만은 이제 그만큼 더 많이 벌어들이니까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는 거고 이 송출 수수료 시장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뭐 T커머스 채널이 뭐 K쇼핑이라 가지고 이제 KT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SK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SK 큰 대기업에서 네.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네, 그렇죠. 그 계열사들만이 지금 이런 또 선택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지갑이 두둑한 업체들 중심으로 송출 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채널에 입점된다는 거고 자금이 좀 부족한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뒤로 밀리니까 시장을 대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의 채널로 사실상 재편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송출 수수료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점도 있습니다. 유리하고 그렇죠. 신생 업체들은 더 도태될 수 네. 있는 거고. 이제 시장 플레이어가 낮은 곳일수록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파이를 나눠 먹던 걸 네. 이제 일부분이 나눠 먹는 일종의 독과점 구조로 점점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독과점 구조가 만약에 된다면은 자기들 힘이 세지니까 나중에 또 송출 수수료를 뭐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미 작은 업체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대기업들이 실탄이 많은 대기업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오고 있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시장이 좀 변질되는 네. 구조로 되지 않을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송출 수수료만 해서 1,300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1,300억 원을. 그럼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SK 브로드밴드가 2등이니까 1등은 KT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출 수수료만으로 이제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KT 이제 1위 사업자고 SK 브로드밴드가 2위 사업자인데 이런 홈쇼핑 수수료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 대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이제 좋은 IPTV 중심으로 기존의 TV 홈쇼핑이 좀 많이 부진해지고 있죠. 아무래도 전화 걸어서 제품을 사는 것과 리모컨으로 바로 즉시 결제하는 것과는 이제 천지 차이니까. 그래서 TV 홈쇼핑 위주로 이제 시장이 좀 정체되면서 티커머스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IPTV 중심의 기술력이 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PTV 업체들은 실적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 네, 그렇죠. 기존의 SO들은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지 않나요? 그래도 네, 이런 네. 부분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전에서도 이제 뉴스 재구성할 때 유료 방송 시장 관련해서 네. 재편을 다뤘잖아요. 근데 SO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케이블 TV에서 TV 홈쇼핑만으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티커머스 업체도 이제 채널을 열긴 열어요. 열긴 여는데 티커머스만 전용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에 비해서는 좀 힘이 좀 붙이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의 차이라든지 그런 시장의 트렌드를 본다면은 이제 IPTV 중심의 데이터 통신 그런 기술력의 발전이 기존의 유료 방송 업계의 그런 시스템을 좀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 좀 일종의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PTV 쪽은 이제 실적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홈쇼핑 쪽은 그렇다면 수수료 부담이 커서 실적들이 좋지가 않고 네, 지금 그렇죠. 부진한 그 상황인 거고 그러면 티커머스 업체들은 지금 과다하게 지금 경쟁 붙으면서 지금 과도한 이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그쪽은 실적이 좋아요? 지금 번호들이 앞당겨지면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호가 앞당겨지면서 실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티커머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티커머스 거래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 원 규모로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조 원 정도가 늘어날 만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신세계 쇼핑 같은 경우는요, 2017년 KT 올레 TV에서 채널 2번을 아까 말했다시피 네네네네. 깨차고 나서 전년보다 거래액이 무려 61% 성장을 했고요. SK 스토어도 역시나 이제 4번으로 채널을 앞당기고 나서 2017년보다 100% 시국과 성장하면서 크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아직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네. 있네요. 앞으로 당겨지니까 실적이 아주 크게 뛰는군요. 네,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스토어에 빼앗겼던 황금 채널을 빼앗겼던 그 롯데홈쇼핑의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롯데홈쇼핑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빅4라고 불리는 그 기존 홈쇼핑 업체들의 실적은 지금 역신장했다 이런 상황이고요. CJ 옥쇼핑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영업이익이 1,244억 원 정도였는데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롯데홈쇼핑 역시 지난해 12.1%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네.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도 지난해 영업이익 각각 10.4% 그리고 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의 TV 홈쇼핑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이 악화되고 축소되고 있다. 티커머스는 성장하고 있고 티커머스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과도한 수수료를 내서라도 앞번호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그 지상파 사이에 있는 한 자릿수 때 이런 그 채널들과 그 뒤에 있는 그 채널들과 수수료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사적 계약 원칙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한 자릿수 사이에서도 그 수수료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 경우 때마다 네네. 다 틀리군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업계 관계자 말에 들어보면요. 20번대하고 이제 앞번호 때 한 자릿수하고 수수료 차이가 5배에서 뭐 많게는 그러네요. 네,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억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들어도 상당히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올해도 그게 지난해 얘기잖아요. 네. 그럼 올해도 이 수수료 부담이 또 가중되는 거예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티커머스 업체들이 상위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올해 역시 송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S급 채널보다는 최근에는 A급 채널이 수수료가 많이 높아지고 오히려 있다. 오히려 네. 한 자릿수 때가 S급일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닌가 봐요? 일단 S급 채널과 A급 채널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S급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홈쇼핑 채널 사이 양 끝에 네. 지상파 채널이 위치한 네. 채널을 말하고 이제 A급 채널은 S급 채널을 제외하고 12번대 이하의 채널을 A급 채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제 티커머스 업계가 적극적으로 S급 채널을 가져가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아, 이미 올랐고 거기는 네, 이제 올랐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나머지 티커머스나 홈쇼핑 업체들이 A급 채널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역시 S급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뭐 얘기를 절대적인 많이 하고 가격은 있습니다. S급이 높겠지만 일단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S급은 너무 많이 올랐고 A급 채널이 이제는 뭐 2순위 채널이 더 인기가 있어서 가격의 오름폭이 크다는 거죠 지금. 네, 최근에는 A급 채널 위주로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수료가 이제 경쟁이 붙으면, 황금 채널 경쟁이 붙으면, 이제 문제점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출 수수료 자체가 높아지면 1차적으로 이제 홈쇼핑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홈쇼핑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는요, 홈쇼핑 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가 다른 유통 채널보다 지나치게 높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 수수료가 각각 21.6%, 21.10%에 불과하다면 이제 홈쇼핑 업체의 판매 수수료는 거의 30%대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송출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제 협력업체의 부담이 이어질 테고 그게 이제 협력업체들이 부담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제기하는 게 이제 홈쇼핑 채널들이 이제 방송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송출 수수료에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면 결국 상대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 비용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이 저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콘텐츠 질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뭐 새벽 배송도 하고 뭐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괜찮나 봐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더 둔화되거나 뭐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지금까지는 서비스적으로 차원으로 뭐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수수료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한계에 치달으면 결국에는 홈쇼핑 업체들도 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필요하고 결국에는 투자 비용을 줄이는 대신 뭔가 자극적으로 방송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상품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형사 위주의 좀 인기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면 결국 상생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집도 팔더라고요. 어,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자동차도 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진이 큰 거를 팔려고 하는 거죠. 네. 그만큼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남기려고 그런 이제 뭐 집이나 차 뭐 이런 것들을 팔다 보면 이제 소비자가 나중에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 피해 때는 또 나무랄라 할 수도 있고 지금 문제가 잘못하면 더 커질 수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소비자들한테 나중에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해법이에요. 이건 뭐 심각성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 같아요, 정부도. 네. 보니까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이 관련돼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입할 의지를 또 보이는 것 같고, 네. 그게 또 타당한 건지도 모르겠고, 네. 해법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송출 수수료 때문에 돈을 다 쓰다 보니까 방송 사업에 투자를 못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돌아갈 혜택이 오히려 이제 줄어든다 이 말씀을 하신 게 결국엔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결국엔 이제 더 송출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감당을 못하니까 그 외의 것들을 줄여버리는 이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이 건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건전하려면 시장에 이제 플레이어가 많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많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일종의 밀월 관계로 송출 수수료를 정해놓고 다 동의를 하는 과정을 가잖아요. 근데 플레이어가 많다면은 한쪽에서는 분명히 송출 수수료를 내려서 다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런 모습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이 이렇게 몇 개 플레이어만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독과점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통신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번에 방송 송출 수수료 문제도 뭐 KT가 정하는 선에 따라서 SK 브로드밴드가 따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IPTV에서 정하는 선으로 따라가면 S업계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올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자가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플레이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이제 미국 그 사례처럼 뭐 넷플릭스 이런 이제 사업자들을 더 많이 시장에 진입을 시켜서 송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상한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 상한제 가격을 정부에서 일정 정도로 정하게 된다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격을 함부로 이렇게 정하거나 고정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예상치 못한 그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은 눌러버리면 반대쪽에서 터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하는 선에서 결정하라 이런 부분은 좀 옳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정부가 이제 방송이나 통신 산업에 대해서 좀 관여하는 부분 중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정부가 이제 관여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건데 결국 시장 플레이어를 좀 많이 더 늘려야 됩니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의미고 상한선을 제한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김은태 기자는 뭐 생각하는 해법이 좀 있나요? 뭐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요. 최근에 업계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직접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가 그 공공입찰 기구를 활용한 공동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 현재까지 이 송출 수수료 계약 같은 경우는 비밀리에 됐으니까. 네, 비밀로 이루어지는 수의 계약이나 네. 아니면 경쟁 입찰 방식도 가끔 도입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업체 자체가 계속해서 이 가격 정보를 흘리면서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경쟁 입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지적이 많아서 차라리 이 공공 입찰 수주하는 것처럼 일정한 기관을 통해서 공공 입찰 가격을 제출하고 그에 맞게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그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 부정행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게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태 기자는 공공 입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민호 기자는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 뭐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용태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거액의 채널 베팅으로 수수료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이 선점하기 위해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그걸 써낼 여력이 없는 그 기업들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밑바디 찐 그 독이 될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뉴스의 재구성이었습니다.